자, 정혜민 사장과 또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야죠.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등장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론이 나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등장한 재료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금융시장에 주는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얼마 임기 안 남은 대통령을 열흘 남은 9일 탄핵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뭐 좀 험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확인 사살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못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주는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벤트가 지금 이제 좀 보도가 나오니까 미국 주가지 선물이 조금 밀리고 월요일 개장 전에 거기에 이제 달러 가치가 조금 반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금값은 또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우리한테 직접은 뭐 적다. 개장가는 조금. 개장가 영향도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만약에 떨어지면은 또 그렇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말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는 자금이 와, 엄청 많습니다. 120포인트도 120포인트지만 지난 금요일 날 뭐 하여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그리고 제가 심상치 않은데. 주말에 이제 올 그 증권사들의 목표 지수 밴드를 한번 봤거든요. 이미 한 10월, 11월 온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제 연말 분위기가 좀 짧게 보는 데는 뭐 3,250도 있었고 좀 크게 보는 데가 이제 뭐 3,400 정도인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이제 3,200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글쎄 뭔가 측정하기 어려운. 우리가 옛날 20세기에 배웠던 지식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머물러 오면서 갖다 댔던 그런 어떤 분석 툴로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데는 진짜 굉장한 이제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하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하셨는지 화면 보도록 할까요? 주린이는 버러스, 주르시는 인버스. 또 라임 따셨네. 버러스는 뭘까? 벌었다는 얘기인가? 주린이들의 어떤 이제 최근의 특징을 좀 뭐 본다 그러면 그냥 지금 삼성전자 어차피 10만 원 간대잖아요. 지금 9만 원 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매수를 하시고요.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증시가 너무 무서우니. 그러니까 뭐 환산 주가를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지금 액면가가 삼성전자 100원이고. 근데 이제 주린이 분들은 액면가가 뭐야?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찾아보셔야 되고 액면가 100원에 이제 5,000원의 그 환산 주가로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를 보면은 지금 9만 원이면은 이제 450만 원. 450만 주당 한 주당 450만 원. 뭐 네이버는 1,000만 원이 넘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제 과거의 투자자분들은 와, 45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 그러면 이제 인버스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인버스. 주식을 좀 오래 하셨고 주식 시장을 좀 본다. 뭐 과열을 느낀다 하는 이제 좀 소위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인버스류에 가셔서 지금 6조가 넘는 돈이 인버스, 고버스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다. 인버스라 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에 수익이 나는 거꾸로 된 포지션이죠. 근데 지금 계속 손실이 누적처럼 쌓이고 계속 있겠네요. 쌓이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억울할 판에 이제 손실이 좀 계속해서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주식 좀 하셨다는 분들, 분석 좀 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낭패를 보고 계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서 그거를 좀 빗대가지고 좀 제목을 좀 라임을 좀 따왔고요. 물론 주가라는 게 뭐 계속 오르진 않아요.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계치 가면은 상승의 조정. 이렇게 뭐 어떤 열기를 좀 식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하는 조중에 반등이라는 게 또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뭐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이 대세 상승장에서도 깡통 계좌가 등장한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에 순간 조정을 받으면은 그게 확 스텝 좀 한두 번 꼬이면은 손절 한두 번 치기 시작하고 레버리지를 쓰면은 진짜 뭐 40% 50% 날아가는 경우도 흔치 않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무리수만은 조금 배제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워낙 강하다. 그런 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개인들의 자금의 성격이 매우 좀 중요한데 그가 이제 제가 계속 거래대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금요일 날 60조가 넘었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그 금액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네. 30조, 40조 돌 때 그 개인들이 들어왔던 자금은 그래도 하루에 일거래 네, 대금이죠. 일거래 대금이 그래도 뭐 MMF, CMA 그러니까 약간 잠재적인 예수금으로 볼 수 있었던 이제 잠재적인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금액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50조, 60조가 돌아가는 상황은 이거는 예금을 깨고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예금을 깨고 들어오는 자금이라 하면 네. 안전 자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평생 안 하다가 정말 은행에서만 또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그렇죠. 냈던 그런 예금. 예금들 그런 것들이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사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그래도 몰려가는 아는 거. 현상이 좀 나오는 이런 걸로 특징을 좀 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오늘 아침 내내 나왔죠. 미 증시에서 그러니까 미 증시가 이제 각종 그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퇴출될 수 있다.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들 좀 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좀 반도체 없어서 난리라고 하니 이제 뭐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지금 삼성전자는 우주의 기운 꽃놀이 패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애매한 공시를 냈죠 현대차가 네. 뭐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이나 뭐 1월에 초기 다시 하겠다. 단계의 예. 협의 정도. 그러면 주가 안 빠집니다 이거. 1월 내내 그러니까 저는 1년 내내 이제 우려 먹을 수 있다고 좀 표현을 좀 썼었는데 네. 1월 내내 현대차는 저는 사실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현대차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하나도 갖고 있었는데 너무 높아서 겁나요. 이렇게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늘 좀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100주 정도를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뭐 지금 오늘 당장 5주, 10주부터 사놓고 고민을 하시는 게 그게 좀 그냥 가만히 멀뚱히 보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매수를 종용하거나 막 그런 건 그렇게 아닙니다.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 용어로 물리더라도 그렇죠. 대형주에 발은 담궈 놓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5주, 현실이네. 10주라도 사놓고 네. 그 후에 이제 뭐 5일선, 20일선 그 달고 다른 오래된 이제 그런 이제 차트 매매를 하셔도 네.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좀 낭패 볼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라는 그렇죠. 관점이지만 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다른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조금 CES도 있고 그래서 저 삼성전자, 현대차 뭐 대형주 그 번외에 약간 있는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보자면 못 올랐던 대형주에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좀 넣어드리자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뭐 컨퍼런스 얘기도 좀 있고 그렇죠. 한국전력도 지금 전력에 대한 그 수치가 지금 뭐 최고치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맞아요. 이런 전력 비용과 이제 연동지어서 과금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전도 저는 한 3만 원대 정도 그리고 또 정경민 차장의 페르소나 한국전력. 네. 비트코인 캐기 시작했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전력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면은 제넥신이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맞네요. 저희 지금 그 유전자 가위 네. 툴젠. 툴젠이 이제 또 이런 특허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한번 겨뤄보자라는 쪽이 좀 진출을 했고 그러게요. 제1회 관계사죠. 네오 이뮨테크가 IPO에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11만 얼마, 12만 얼마에서는 조금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 좀 더 개별적인 지금 이제 게임주들도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신작 사전 예약에 좀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컴투스까지 오늘 이렇게 대형주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에 집중도는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저는 제넥신으로 가고 싶었는데. 코스닥은 제넥신입니다. 오케이. 거래소는 한국전력. 네. 자 일단은 뭐 냈다 좋습니다. 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것 같아요. 대형주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기울여 볼 만한. 잠깐 좀 쉬었다 갈까요? 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트 상위,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들 또 알아보고 가야죠. 레포트 나온 것도 들어봐야 되고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호가가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3,200선도 넘겨서 출발하겠다는 의지인데 삼성전자는 뭐 9만 원 위쪽, 현대차도 10%인가요 이게? 27만 원대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 개의 기업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봐야 잘 됩니까? 믿기지가 않은. 네, 뭐 개별주처럼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투자 이 3주체 중에서 기관은 사실 거의 좀 배제가 된 것 같고 네.
개인들이 달려드는데 외인들은 또 이제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달려간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처럼 쏠림이 나오면서 지수만 이렇게 좀 속도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좀 며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 쪽이 이렇게 달려가면 좀 중소형주 쪽은 소외되겠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보통 이게 이제 과거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막 시장을 주도할 때 이런 현상이 그렇죠. 나타났는데 이제 개인들이. 지금은 개인이 그걸 주도하고 있어서 예금을 깨고 들어오는 개인들. 대단.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 말로 뭐가 뛰면 모두 뛴다. 그래서 사실 뭐 어쨌거나 그 이 넘쳐난다는 표현이지만 유동성 환경에 네. 기웃거리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약간 좁혀가지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네. 거기에 지금 뭐 계속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만 하기는 좀 그렇고 워낙 많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너희 방송하는 애들은 맨날 뒷북 치더라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뒷북을 안 치려고 이제 앞북을 치려고 앵커께서 계속해서 에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그 얘기가 주말에 좀 구체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AI 때문에 달걀 값이 올라가고 이제 네. AI는 이제 조류독감. 네. 금요일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콩 이제 대두 이런 값 이런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풀무원에서 이제 콩나물, 두부 이런 또 가격을 또 먼저 올리는 올렸죠. 이런 게 좀 슬쩍 올렸는데.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돼지 사료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비용들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라이신이라고 하는. 라이신을 생산하는 이제 뭐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이 뭐 6% 7%씩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뭐 건국에는 그렇죠. 스마트폰 없어도 살죠. 맞아요. 근데 음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의식주 중에 가장 좀 늦게 좀 돋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음식, 먹을거리. 네, 먹을거리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먹거리는 올 한 해 내내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될 만한 네.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식량 자원이 이제 가장 인플레이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부터 지금 오면서 계속 이제 최고가 좀 경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독감, 구제역 뭐 이런 이 식량 자원은 역시 이제 기초적인 이제 안보 자원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4차 산업의 기술 발전 이런 거와는 뭐 이렇게 떼놓고 좀 생각을 해도 좀 상관없습니다만 요 기술을 또 만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또 이제 이 작물들을 재배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도 접목이 되면서 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주가의 속도는 음식료들이 좀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뭐 일본 불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좀 올라왔었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상반기에는 좀 강세를 좀 보였어. 코로나 뭐 이런 좀 납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원재료들의 상승이 가격으로 전가되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긴 호흡이라면 이제 상당히 긴 이제 그런 추세를 가지고 음식료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 네. 좀 한 발 좀 비껴서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어떤 트리거가 작용을 해서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본다면 역시 가격 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1등 업체들이 가격 인상이 하나 둘씩 나온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CJ 제일제당이 그런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정 간편식을 딱딱딱 뭐 옛날에 물버섯 이렇게 스프 먹던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라이신 관련돼서 CJ 제일제당 좀 눈여겨 보실 만하고 네. 농심 오뚜기 라면 쪽은 조금 서민식품 뭐 이런 게 좀 정부랑 좀 걸려 있다 보니까 곧바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밀 가격이 저렇게 계속 물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이것도 뭐 10% 정도 좀 인상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풀무원 같은 종목도 같은 선상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 업체들이 이제 한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뭐 간편식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월요일이라서. 네. 그래 간편식 때문에 이슈가 잠깐 됐지만 네. 꾸준히 이렇게 뭔가 지향할 수 있는 그렇죠. 연달아서 그러면 기업으로 갑시다. 기업은 그러면 여기서 선택은 조금 집중해 본다면 그러면 그래도 이제 CJ 제일제당을 제일제당.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뭐 혹자는 100만 원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좀 전 40만 세계에 원인데. 저런 기업이
없었고 그나마 미국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간편 가정식을 이제 세계 정벌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요. 관심 종목은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제 그린 플러스라는 그린 플러스? 종목이 저도 관심 있게 많이 아실 보고 만한 있어요.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정책의 핵심이고요.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적용이 되고 이제 첨단 온실 사업으로 이제 성장세가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데 이 첨단 온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장어도 키우고 네. 뭐 일반적인 그런 스마트팜 양식으로 좀 음압병실까지도 좀 진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은 뭐 충분히 좀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좀 무상증자가 되면서 조금 속도는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요. 수주 공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IT 뭐 접목되면서 역시 이제 이 농업 선진국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려면 향후 지속적인 그런 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뭐 천천히 접근해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으니까 네. 뭐 관심을 가져 보셔도 뭐 1년 내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 그린 플러스의 자회사 그린케미 K팜 슈퍼푸드인 시저스 재배에 성공했다고 아침에 또 딱 맞춘 기사가 나왔네요. 일단 관심 있게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오픈하고 다시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